자, 1번은 이 분수가 항상 값이 일정하대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해설 때 푸는 거랑 그냥 바로 학교 시험에서 객관식에 나왔을 때 푸는 거랑 두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소수형에서는 얘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일정한 값을 내가 K라고 설정하자면 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x, y가 어떤 값이든 항상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항등식?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x, y로 정리를 하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x 더하기 2y 빼기 3을 곱할게요.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서 x, y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얘가 x, y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려면 얘 0 나와야 되고 얘도 0 나와야 되고 얘도 0 나와야겠지. 두 개를 더한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나 너네가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 부족할 때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얘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식이 약분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약분되냐면 이 마이너스 3과 여기 2를 잘 봐봐. 이 두 개를 관찰했을 때 마이너스 3에다가 뭘 곱해야 1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야 얘가 나오지. 그럼 잘 봐. 분모가 얘인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플러스 1 나오고 이 x에다가도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고 해봐. 또 이 y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y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바로 이렇게 약분되죠. 분자를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약분돼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그쵸? 아, 따라서 이 K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바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괜찮아요? 그러면 A는 뭐냐면 요 값이 A고 요 값이 바로 B인 거야 그냥. 암산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 2번 x 더하기 2y는 2를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얘를 항상 만족한대요. xy에 대해서. 그럼 어떤 항등식이죠 이거? xy 항등식이지. xy 항등식인데 뭘 만족해야 되냐면 항상 얘를 만족하는 xy 항등식이래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방법은 문자를 줄여보는 거야. 만약에 이 멘트가 없고 그냥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x랑 y로 정리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얘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문자를 줄여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이는 이 문자를 다 x로 바꿀 수도 있고 다 y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뭘로 바꾸든 상관없으니까 좀 더 편한 걸 바꿔야겠지. 뭘 바꿀까요? 다 y로 바꿀게요. 그럼 x가 1 빼기 2y니까 얘를 그대로 한번 요 x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죠? 얘는 어떤 항등식이에요? y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래서 뭘로 정리해? y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0, 0, 0 나와야겠지. 식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미정계수 3개 있죠? A, B, C니까 X, Y는 변수예요. 미정계수가 아니라. 자, 미정계수 3개 있으니까 식 3개에 미정계수 3개 있으면 연립해가지고 A, B, C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이 항등식은 얘만 만족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X가 0일 때 Y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해요 안 해요? 할 거 아니에요. 그 또 하나
x가 1일 때 y 몇이에요? y 0이죠. 그럼 얘를 또 여기 집어넣어. 그럼 식도 나오죠. 지금 하나가 0이면 좋으니까 그냥 0 한 겁니다. 뭐 다른 숫자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일 때. 이게 성립하죠? 아,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세 개 대입하면 요 A, B, C에 대해서 미정계수 3개에 대한 식이 3개 나오니까 식 3개를 연립하게 되면 A, B, C 구할 수 있죠. 요렇게 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선택하셔야 돼. 뭐가 더 빠를 건지. 자, 우리 모든 X에 대해서 예를 성립한대요. 네, 어떤 식이에요? 항등식이죠. 항등식은 저 X 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 A0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10까지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X에다가 뭘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죠. 이 값이 1 나오는 거를 대입하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에다가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면 지수가 짝수일 때는 플러스 1이지만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되죠. 반복이 되죠. 아,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A0 마이너스 A9 다시 또 플러스 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반복돼가지고 여기는 지금 여기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몇 나와요? 마이너스 3의 10승 더하기 1 이거죠. 그 쌤이 가로 바깥쪽에 짝수 있으면 그냥 플러스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뭘 하면 돼요? 더하면 이 부분들이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아래 숫자가 짝수인 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A12 두 개 있고 또 A8도 두 개 있고 이렇게 쭉 적을 수 있겠죠. 자, 얘가 3의 10승 더하기 3 이거죠. 따라서 요 값이 2분의 3의 10승 더하기 3 얘가 나오겠지. 4번은 px가 3차식이래요. p-1이 마이너스 7이고요. 이 식을 항상 성립한대요. 그때 이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대요. 그때 r5를 물어봤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 째줄. 헷갈리면 이 마지막 째줄을 검산식으로 적으면 돼요. 얘를 검산식으로 적어볼게요. 괜찮죠? 네. 그럼 나는 이 A랑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관찰해 보니까 P1과 P3만 구할 수 있으면 정답 나오는 거네? 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러면 P1 같은 경우에는 이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나오겠네? 그러면 P1이 3이고요. P3은 이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예요? 3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3을 대입해 볼게. 그러면 3 대입하면 P3 더하기 P-1이 6이고 요 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얘 몇 나온다? 13 나온다. 그래서 얘가 13이어서 A랑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5번을 한번 선생님이 증명하지 않고 외우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다음식 px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자, 선생님 몫을 qx를 할게요. 이때 나머지는 x 더하기 2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p2가 몇이다?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px를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다시 x를 할게요. 이때 나머지를 물어봤습니다. 나머지는 몇 차 이하? 2차 이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지금처럼 나누는 식의 인수가 똑같은 게 들어있죠. 그러면
대가리, 꼬리 해서 요 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대가리끼리 곱한 다음에 꼬리를 더하면 돼요. 따라서 이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럼 px는 그때 나머지는 얘가 나머지죠. 그래서 이 a만 구하면 되는데 p가 3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럼 2는 얘 3이잖아요. 자, 2를 여기 대입하게 되면 여기 0 나오죠. 그럼 2 대입하시면 a 더하기 4가 되어서 a 몇 나와요? 마이너스 1이지.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정답이 얘가 되겠죠. 6번 보도록 할게요. x3승의 기수가 1인 3차식 px가 있는데 p1은 1이고 p2는 2, p3은 3이래요. 자, px가 몇 차식이라고? 네, 3차식이고 최고참 기수가 이거 1이래요. 자, 그때 p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 물어봤죠. 그럼 제일 먼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뭐가 되죠, 이거? p4가 정답이죠. p4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변화 속의 규칙을 찾아줘야 돼. p1은 1이다. 저게 어떤 뜻일 것 같아요?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얘는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몇이다? 2다. 얘는 뭐다?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거죠. 그러면 px는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 x를 붙이면 p1은 1, p2는 2, p3은 3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근데 이 연습을 한 5문제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로 안 나온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 여기 바로 안 나온 학생들은 다 넘기세요, 좌변으로. 그러면 p1 빼기 1은 0, p2 빼기 2는 0, p3 빼기 3은 0 이거죠. 그럼 얘는 px 빼기 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다? 1, 2, 3이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얘란 얘기는 결국에 px 빼기 x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 거죠. 그죠? 그런데 최고참 기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구나 이렇게. 괜찮아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방정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모든 문제 다 바로 한 번에 나와요. 변화를 잘 관찰하면 나와요. 정말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P4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P4는 구할 수 있겠죠?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7번 볼게요. 자, P1 빼기 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래. 자, 얘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몇이라고요? 마 4래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바로 나오죠? 얘가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쟤가 0 되는 거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몇 나와요? P 0이 마이너스 4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xpx 더하기 x제곱을 뭐래? x제곱 빼기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래요.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때 p1의 값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px를 한번 구해가지고 p1을 구해볼게요. 여기 마지막 탯줄. 얘는 너네가 봤을 때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2차에다가 1차 곱했으니까 그게 바로 관찰이 돼야 돼. 얘는
x제곱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이제 몫을 여기 적을 건데 이 몫이 몇 차씩? 1차씩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ax 더하기 b라고 놓을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게 어떤 식이에요? 항등식이죠. 그죠? 항등식에서 이런 이제 a, b 같은 거 구할 때 방법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죠. 뭐? 수치대입법 아니면 계수비교법. 따라서 여기 상태에서 나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차면 0 나오죠. 그래서 0은 뭐가 돼? 마이너스 4b 맞나요? 그래서 b가 몇 나와요? 0 나오지. 그리고 xpx 더하기 x제곱은 x의 제곱 빼기 4 ax 맞나 이렇게? 얘가 어떤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했지. 항등식은 뭐 할 수 있다? 약분할 수 있어요. 자, 약분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px 더하기 x는 x제곱 빼기 4a인데 이 조건 p0은 마사를 다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0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a니까 a 몇 나와요? 여기 1 나오죠.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구하고 싶은 게 P1이었으니까 다시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P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겠죠. 정답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거 8번 하기 전에 이 식에서 내가 A, B, C, D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조리집법을 연속적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얘가 뭐야? A고 얘가 B, 얘가 C, 얘가 D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여기 지수 있죠? 이 지수가 연속적으로 존재할 때 3, 2, 1 연속적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 이게 연속적으로 4, 3, 2, 1, 뭐 3, 2, 1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내려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로 안에 1차 식에 1차 항계수가 1일 때만 가능해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이 가로 안에 1차 항의 계수가 1이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구나. 자, 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대요. A, B, C, D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죠? 연속적으로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안 해? 안 하죠. 여기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1로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1로 만들게요. 여기는 2로 묶고 나서 꺼낼 거니까 8a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뭐가 되죠? 여기는 4b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여기는 2c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t가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고 요 8a, 4b, 2c, d 이 네모를 구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인 이유로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6 얘를 이번에는 2분의 1로 조리집법 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가 8a가 되고 얘가 4b, 얘가 2c, 얘가 이렇게 d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 b, c, d를 구할 수 있겠다. 다음 식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얘가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때 절대값 f2를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식에서 첫 번째로 얘가 2차고 얘도 2차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얘를 fx를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fx 더하기 1을 a x 더하기 1의 제곱 bx 더하기 1 더하기 c라고 놓고 얘 각각에 대입해서
A, B, C를 찾는다고 하게 되면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얘를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A, B, C를 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얘가 지금 곱하기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식이에요? 보기차식이잖아요. 이 보기차식을 뭐 한다? 인수분해해서 좌변이랑 뭔가 맞추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x의 4승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 얘를 인수분해 볼 건데 바로 인수분해 안 되죠? 바로 인수분해 안 되면 요 가운데 거를 바꿔가지고 인수분해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x의 4승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x제곱. 자, 이 정도 금방 할 수 있을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고 빼기 x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가자면 두 개를 합하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고 자, 두 개를 빼면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가 fx가 되고 얘는 이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직접 집어넣어 봐야 돼. 이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가 fx 더하기 1이다. 근데 문제에서는 f1의 절대값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을까요 그냥? 그럼 f1은 몇 나와요? 2네요. 정답 2다. 또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똑같이 2 나오죠. 그러니까 2다. 자, 10번은 이 값을 물어봤어요. 이 값을 물어봤다는 거는 이 값이 존재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x, y, z에 대한 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x, y, z가 어떤 값이든 간에 항상 얘가 똑같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x에다가 0, y에다가 1, 뭐 z에다가 2 이런 식으로. 상관이 없잖아. 그래도 답은 나올 거라고.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만약 객관식이 나왔다면 분자를 분명히 인수분해하면 이런 분모 형태 나와가지고 약분이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잖아 그게. 그래서 그냥 x에다가 0, y에다가 1, z에다가 2를 집어넣을게요. 자, 똑같은 숫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어요 조건에. 똑같은 숫자는 안 됩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가 0이면 나이스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이거는 이렇게 바로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는 풀이라고 이제 할게요. 인수분해해서 이제 푸는 거를 원할 거니까 보통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복잡한 다항식이죠. 문자가 여러 개 있는. 자 문자가 여러 개 있는 이 식은 어떻게 풀죠?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뭘로 정리할까요? 그래도 x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 항상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한 방에 정리하세요. 괜히 이거 하지 마. 한 방에 정리하셔야 돼. 할 수 있으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돼요.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그지? 여기 뭐가 들어가죠? x제곱에? 여기 y 들어가고 여기에 또 여기 뭐가 들어가죠? 이렇게 z가 들어갈 거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나올 거고 여기는 그대로 적을게요. yz y 빼기 z 이렇게. 그럼 딱 느껴지죠? y 빼기 z가 묶여지겠다 느껴지죠? y 빼기 z로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꺼내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얘를 묶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y 더하기 z가 남을 거고 여기는 yz가 있으니까 얘는 y 빼기 z x 빼기 y x 빼기 z인데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약분되는데 여기만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겠죠 정답이.
11번. 다항식 AX의 4승 더하기 BX 더하기 3이 있대요. 자, 이러한 다항식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때 뭘 물어봤냐면 Q2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QX를 구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A와 B를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A, B면 지금 문자가 2개 있으니까 식이 몇 개 있으면 돼? 2개 있으면 되죠. 2개를 어떻게 나오게 할까? 조리제법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0, 0, B 3 여기를 1로 이렇게 줄인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1로 하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얘가 0 나오고 얘가 0 나와서 아래에서 위로 빼면 3A 빼기 3은 0 나오죠. 그래서 A가 1이고 그럼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Q2는 이 X에다가 2를 대입할게요. 양쪽 변에다가. 그러면 16A 더하기 2B 더하기 3은 Q2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서 16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11이 정답이 되겠죠. 자, 12번 보자. X의 10승 빼기 1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대요. 자, 그때 R2를 물어봤어요. 그럼 첫 번째가 얘는 몇 차 이하예요? 1차 이하니까 X의 10승 빼기 1은 X 빼기 1의 제곱 QX 요 RX 대신에 AX 더하기 B 넣을 수 있죠. 근데 2를 집어넣으면 여기 몇 나와요? 0 나오죠. 여기 0 나오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몇 나와? 0 나오지. 그리고 쌤이 항상 말했듯이 미정계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 A 더하기 B가 0인데 B는 마이너스 A잖아요. 그래서 AX 마이너스 A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요거 A로 묶어줄게요. A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지. 괜찮을까요? 그럼 바로 X 빼기 1을 약분할 수 있다. 왜? 항등식이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 인수분해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물론 합차로 인수분해 따다다닥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X의 n승 빼기 Y의 n승 정도를 바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얘는 X 빼기 Y, X의 n 빼기 1승, X의 n 빼기 2승, Y의 1승 쭉 가서 X의 1승, Y의 n 빼기 2승, Y의 n 빼기 1승. 자,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5승 빼기 Y의 5승이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일 때만? 여기가 빼기일 때만. 선생님, 플러스일 때도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가능한데 플러스는 이 지수가 홀수일 때만 가능해요. 짝수일 때는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얘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뿔마 뿔마 이렇게 반복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 예를 들어서 X의 5승 더하기 Y의 5승은 그냥 X 더하기 Y 한 다음에 X의 4승 빼기 X의 3승 Y의 1승 더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 빼기 X의 1승 Y의 3승 더하기 Y의 4승 이렇게 나와요. 요게 되려면 얘는 n이 홀수일 때만 가능해요. 근데 얘는 n이 짝수이던 홀수이던 다 가능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x의 5승 빼기 1, 그 다음에 x의 5승 더하기 1 이렇게 합차로 가서 인수분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x 빼기 1 한 다음에 x의 9승, x의 8승 쭉 해서 이렇게 1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1이라서 y가 1인 거야. 저게 바로 보였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x 빼기 1을 이렇게 하나씩 약분해. 왜? 항등식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2를 집어넣어요. 괜찮을까요? 약분 해놓고 1 집어넣으면 여기 몇 나와요? 10은 A가 나오니까 A가 10이구나. 즉 A는 10이고 B는 마이너스 10이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R2는 2A 더하기 B여서 정답이 10이겠구나. 이렇게. 자, 13번은 이러한 다항식이 있는데 얘가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말은 저 식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몇 나온다?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있고 식이 복잡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거 A도 3차고 B도 3차고 C도 3차라서 어떤 문자로 정리하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얘가 이미 A로 정리가 되어 있지. 그러면 얘는 A에 대해서 항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다고 하셔야 돼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항이 4개 있는 거야. 4개짜리 항은 인수분해할 때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2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2개 짝을 짓거나 3개 하나 짝을 짓거나 3개 하나 짝을 짓을 때는 3개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일 때만 3개 하나 한다고 했죠. 얘를 봤을 때 3개를 적절하게 내가 커플로 맺어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면 2개 짝을 지어줘야 돼요. 마지막 거는 좀 인수분해 할게요. 요거 B의 제곱 묶어보게 되면 B 더하기 C고 여기는 C의 제곱 묶어버리면 B 더하기 C라서 다시 B 더하기 C로 묶을 수가 있고 그러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2개 짝을 지을게요. 자, 얘를 짝을 지을게요. 자, 여기는 A 제곱으로 이렇게 묶으면 A 빼기 B 빼기 C가 되고 여기랑 여기는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이 공통 인수로 있으니까 묶어버리면 A 빼기 B 빼기 C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 값이 몇 나온다? 0 나온다. 이렇게. 따라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 나오는 건데 그러면 A 빼기 B 빼기 C가 0이거나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이 0인 거죠. 여기 첫 번째 조건 잘 보자. A는 뭐가 돼? B 더하기 C죠. 삼각형에서 2개의 변을 더했더니 나머지 한 변이랑 같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삼각형 중에서 1, 1, 2, 2, 2, 4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조건에서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인데 얘는 뭐야?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A인 거고 나머지 변이 B랑 C인 거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C가 되겠죠. 괜찮아요? 13번은 삼각형 넓이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2분의 1 BC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A, B, C가 연속하는 자연수래요. 그때 이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 말은 A, B, C가 어떤 연속하는 자연수를 하더라도 이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직접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물론 2, 3, 4를 집어넣어도 답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1, 2, 3 집어넣으면 정답이 이렇게 2가 나와요. 자, 두 번째 풀이 해볼 건데 얘가 복잡하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야겠지. 그러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하잖아요. 근데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라서 어떤 문자를 선택하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A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B 빼기 C로 묶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A 플러스 BC. 자, 부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 빼기 C A 빼기 B A 빼기 C다. 괜찮을까요? 근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A를 내가 뭐 N이라고 했을 때
B는 n 더하기 1일 거고 C는 n 더하기 2겠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가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따라 정답이 이렇게 2가 된다. 자, 15번 6의 6승 빼기 1이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때 n을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뭐 하고 싶다? 인수분해 하고 싶죠. 만약에 숫자라서 좀 어렵다면은 숫자를 문자로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죠. 네. 자, 6의 6승 빼기 1은 6의 3승 더하기 1, 6의 3승 빼기 1 이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앞부분은 6 더하기 1, 6의 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고 자, 뒤에 부분은 6 빼기 1, 6의 제곱 더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7 곱하기 31 곱하기 5 곱하기 43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보니까 다 뭐가 돼? 소수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 값을 직접 다 소인수분해 한 거고 얘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n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n이 될 수 있는 거는 우선 31과 43 가능하죠. 그리고 또 뭐도 가능하지? 7과 5를 곱하면 또 두 자리 자연수 나오기 때문에 35도 가능하지.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숫자를 곱해서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올 수 있나요? 이제 안 되죠. 따라서 그 n은 이렇게 3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은 2의 1111승을 17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는데 숫자의 나눗셈을 뭐라고 하냐면 불완전한 다항식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 풀이를 잘 듣잖아? 그러면 뭐지? 이렇게 반응되거든? 잘 봐봐. 얘를 지금 어떻게 풀 거냐면 2를 이렇게 x로 치환을 해요. 그럼 2의 1111승은 x의 1111승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7은 16 더하기 1이니까 x의 4승 더하기 1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로 나누었을 때 내가 몫을 모르니까 q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할게요. 여기 r은 당연히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숫자 나눗셈이죠. 숫자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나머지가 0 이상의 자연수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어. 그 다음에 요 부분이 0이 되는 x를 대입을 할 거야. 근데 있어요, 없어요? 실수 중에서는 없죠. 그러면 실수 중에 없네. 내가 식을 잘못 잡은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식을 잡으면 좋냐면 16을 이렇게 x로 치환을 해. 그 말은 지금 2의 4승을 x로 본 거죠. 그러면 2의 1111승은 2의 4승에 277하고 곱하기 2의 3승 이거죠. 그래서 내가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앞에 거는 x에 277승에다가 8을 곱한 거죠. 그래서 8. 괜찮죠? 얘는 x 더하기 1 마찬가지 또 q 더하기 r 괜찮을까요? 그 다음 x에다가 요 값이 0이 되는 거를 집어넣을 거야. 그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 몇 나와요? 마이너스 8 나오죠. 그리고 바로 r 이렇게 나오지.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돼? 요 나머지가 0 이상의 자연수가 나와야겠죠. 근데 음수가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눈 수 있죠. 얘를 한 번 더해. 그럼 몇 나와요? 9 나오지. 쟤가 정답이 돼요. 잘 들어봐. 이게 왜 불완전 다항식이냐면 이러면 이상하지 않아? x를 16이라고 치환을 했죠. 16 대신에 x라고 봤는데 x에다가 뭘 넣었어요?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불완전한 다항식이라고 하고 원래 이 풀이가 정확한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해요. 이렇게 풀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쌤이 지금 설명할 거거든요. 알겠죠? 그걸 배워야 돼. 조건 첫 번째는 나머지가 음수면 나눈수를 계속해서 더해가지고 처음으로 양수인 게 나머지가 돼요. 여기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8 나왔잖아요. 한 번만 더해도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지. 근데 나머지가 만약에 마이너스 25라고 해볼게. 알겠어요? 한 번 더해도 양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 한 번 더 더해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 그 값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눈수를 적절하게 취향할 건데 그때 개수는 1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개수 몇이야? 1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쌤이 16을 지금 x로 치환했다면서 그러면 이 17을 좀 심심하니까 2x 하면 몇 나와요? 32죠. 32에서 빼볼까? 32에서 어떤 수를 빼가지고 17 나오려면 몇 나와야 돼 이게? 15죠. 이렇게 하면 안 풀려요. 여기 앞에 있는 기수가 몇 나와? 2죠. 안 돼. 1만 돼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 확률과 통계를 배워야 돼. 그래서 불완전한 다항식이라서 쌤이 어떻게 알려줄 수밖에 없냐면 얘가 불완전한 다항식, 이 풀이가 원래 틀린 풀인데 맞게 되려면 이 두 개의 조건이 있으면 돼. 이유는 몰라도 돼. 근데 왜 알려줘요?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학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